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미라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민우의 파란 한복이었습니다. 그 선명한 파란색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어요. 예쁘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돌잔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연회장은 은은한 풍선 장식과 따뜻한 조명으로 포근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분홍색과 하늘색 풍선들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중앙에는 민우 돌잔치라는 금빛 글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미라 35.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남편 도연의 어깨에 가볍게 기대 서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창백한 얼굴색을 가리기 위해서였죠. 민우는 파란색 한복을 입고 생일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알록달록한 과일들과 떡, 그리고 전통적인 돌잡이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아이는 붉은 사과를 보고 까르르 웃어대며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미라는 잠시 숨을 멈춘 듯 바라만 보았어요. 가슴 한쪽이 찌릿하게 아팠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오늘만은 아프면 안 돼. 제발. 도연은 휴대폰을 들어 두 사람을 향해 웃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둘이 너무 귀여운데? 웃어봐. 미라는 머리카락을 살짝 뒤로 넘기며 아들에게 다정히 속삭였어요. 우리 민우, 아빠 보자, 웃어볼까? 민우는 엄마 품 안에서 몸을 비틀며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아들의 얼굴에 자신의 볼을 살포시 붙였어요. 둘의 뺨이 닿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들의 체온이 그녀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느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날카로운 통증을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더 꼭 안았을 뿐이죠. 옆에서 도연이 툭 하고 아내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하지? 미라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심장에는 잔잔한 확신이 일었어요. 아니, 확신이라기보다는 절박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응, 너무 행복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우리 셋이 이렇게 있는 게 말도 안 되게 행복해. 도연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아내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민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방긋 웃으며 두 손을 허공에 흔들어 댔어요. 그 장면은 누가 보아도 하나의 가족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미소 지으며 사진을 찍었고 정말 예쁜 가족이네요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장면이 그녀 생의 마지막 평온일 거라는 걸. 그래서였을까요? 미라는 유난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만은 절대로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요. 자, 이제 돌잡이 할 시간이에요.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민우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우리 민우가 무엇을 잡을까요? 시를 잡으면 장수, 돈을 잡으면 부자, 책을 잡으면 학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미라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상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연은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담기 위해 준비했죠. 민우야, 뭐 잡을래? 천천히 생각해봐. 미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또다시 가슴 통증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보, 괜찮아?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서 그래.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점점 혈색이 빠지고 있었어요. 민우는 상위의 물건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결국 청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와, 의사 선생님이 되겠네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미라는 아들을 안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점점 심해지는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케이크 자르는 것까지만. 그것까지만 버티면 돼. 미라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돌잡이가 끝나고 이제 케이크 커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연회장 스태프들이 큰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2단으로 된 핑크색 케이크 위에는 민우 이스트리트 버스데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초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자, 케이크 자르실 준비 되셨나요? 가족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미라와 도현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케이크 앞으로 모였습니다. 미라는 민우를 안고 일어서다가 순간 비틀거렸어요. 도현이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다리에 힘이 좀 없네. 계속 앉아 있었더니 그런가 봐. 미라는 애써 웃으며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초 불어야죠. 하나, 둘, 셋. 모두가 함께 외쳤고 민우가 초를 향해 바람을 불었습니다. 초는 꺼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 엄마가 도와줄게. 미라가 아들과 함께 초를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초가 꺼졌죠. 또다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한 통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여보. 그녀가 힘없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라야, 왜 그래?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마치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그녀는 아들을 도연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져서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도연이 황급히 아들을 받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도연의 외침에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놀라 일어섰고 누군가 빠르게 119에 신고했어요.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민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그 표정을 마지막까지 보고 싶었거든요. 사랑해. 민우야. 그녀의 입에서 가늘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미라야, 정신 차려. 제발. 민우는 아빠 품에서 엄마를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어요. 양가 어머니들도 울며 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라야, 정신 차려. 하지만 미라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민우의 파란 한복이었습니다. 그 선명한 파란색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어요. 예쁘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10분 후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미라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도연은 민우를 장모님에게 맡기고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연회장에 남은 하객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행복한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니까요. 케이크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잘린 조각 하나 없이요. 풍선들은 여전히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조명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웃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충격과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만 가득했죠. 민우는 할머니 품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몰랐어요. 방금 전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었던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요.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이 미라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고 도연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도연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제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대동맥 박리로 인한 급성 심장 마비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상태가 심각했고 응급수술을 시도했지만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 건강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도연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분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매우 높게 나왔더군요. 그리고 추가 검사 권고를 받으셨는데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3개월 전 미라가 건강검진을 받았던 것을요. 그때 그녀는 다 괜찮대라고만 말했었죠. 혈압약 처방도 받으셨는데 복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대동맥 박리는 고혈압이 주요 원인입니다. 제때 치료받으셨다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끙끙 앓았어? 그는 아내의 최근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머리가 아프다고 했던 것, 어지럽다고 했던 것,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던 것. 모든 것이 신호였는데 그는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미라가 숨긴 것이었습니다. 민우의 돌잔치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던 거죠. 장모님이 민우를 안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도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울고 있었어요. 도연아, 우리 미라가 정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미라야, 우리 딸, 어떻게 이럴 수가. 민우는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민우는 아빠를 보며 작게 웃으려 했지만 곧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우야, 엄마가.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영안실로 이동한 후 도연은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미라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요. 여보, 미안해.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차가워진 그 손은 더 이상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유품입니다. 환자분이 지니고 계셨던 물건들이에요. 도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라의 핸드폰, 지갑, 그리고 작은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도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미안해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해서.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계속 병원에 오라고 했지만 나는 가지 않았어요. 민우 돌잔치 준비가 바빴거든요. 혹시 돌잔치 전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약도 먹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어요. 어리석었죠? 하지만 나는 우리 아들의 첫 생일을 완벽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민우를 잘 키워주세요. 나 없이 힘들겠지만 당신은 좋은 아빠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우에게 말해주세요.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사랑했어요, 여보. 당신과 보낸 시간들 모두 행복했어요. 미라가.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포기했던 거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돌잔치에 왔던 하객들이 다시 모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축하가 아니라 애도를 위해서였죠. 3일 전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던 그 젊은 엄마가 이제 영정사진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은 돌잔치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민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미라의 모습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겨우 35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아이가 겨우 돌인데 엄마 없이 어떻게 자라요. 조문객들의 위로 섞인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어요. 민우는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는데 아이는 계속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엄마. 민우의 어설픈 발음으로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은 찢어졌어요. 민우야, 엄마는 하늘나라 가셨어.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돌도 갓 넘긴 아이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민우는 그저 엄마가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장례 3일째 되는 날, 도연은 미라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사진첩에는 민우의 사진이 수백 장 있었습니다. 자는 모습, 우는 모습, 웃는 모습. 미라는 아들의 모든 순간을 담아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메모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 성장 일기. 한개월 첫 미소를 보여줬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야. 3개월 목을 가누기 시작했어. 우리 아들 대견해. 6개월 이유식을 시작했어. 잘 먹어줘서 고마워. 9개월 기어다니기 시작했어. 엄마는 너를 쫓아다니느라 바빠. 12개월 드디어 돌이구나. 엄마가 준비한 돌잔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민우야.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혹시 내가 민우 곁에 없게 되더라도 이 기록들이 남아있으면 좋겠어. 민우가 자라서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연은 그 글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민우는 잠들어 있었고 도연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돌잔치 날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을요. 겨우 일주일 전 사진인데 이제는 영원히 재현할 수 없는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해? 나 혼자 민우를 어떻게 키워? 도연은 빈 공간에 대고 말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 밤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이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지만 민우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아이는 계속 엄마를 찾았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안고 방 안을 걸어다니며 달랬어요. 민우야, 아빠가 있어.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민우는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필요했죠. 엄마의 품이, 엄마의 목소리가, 엄마의 체온이 필요했어요. 도연은 미라가 즐겨 부르던 자장가를 떠올렸습니다. 어설픈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목소리는 떨렸고 음정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점차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서툰 자장가를 들으며 아이는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한참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그는 다짐했어요. 미라야, 내가 잘 키울게. 우리 민우, 내가 책임질게. 약속할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이제 2돌을 맞았어요. 걷기 시작했고 짧은 문장으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엄마를 찾았어요. 도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습니다. 아들을 직접 돌보기 위해서였죠. 장모님의 도움도 받았지만 그는 최대한 아이와 함께 있으려 노력했어요. 민우의 2번째 생일, 도연은 조촐하게 집에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큰 파티는 하지 않았어요. 작년의 기억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민우야, 생일 축하해. 도연이 초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케이크를 보며 신나게 박수를 쳤어요. 후 해볼까? 후. 민우가 초를 불었습니다. 작은 초가 꺼졌고 도연은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우리 민우 장하다. 엄마가 보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내가 없는 현실은 믿기 힘들었어요. 도연은 민우에게 미라의 사진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민우야, 이분이 누구게? 엄마. 맞아. 엄마야. 엄마가 민우를 많이 사랑하셨어. 민우는 사진 속 엄마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직접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통해 엄마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도연은 민우에게 돌잔치 날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미라가 민우를 안고 웃고 있는 그 장면을요. 저기 봐. 엄마가 민우 안고 계시지? 엄마. 민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영상 속 미라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셋이 이렇게 있는 게 말도 안 되게 행복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화면에 나왔어요. 도연은 그 장면에서 영상을 멈췄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행복한 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민우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걱정하지 마. 그는 화면 속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새 돌이 되었을 때 도연은 아들을 데리고 미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우야, 여기 엄마 계셔. 인사드려. 엄마, 안녕하세요. 민우가 묘비를 향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어요. 엄마, 저 이제 3살이에요. 유치원도 다녀요. 민우는 엄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준 밥이 맛있다는 것, 친구가 생겼다는 것, 그네 타는 걸 좋아한다는 것. 도연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라가 남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있었죠. 그녀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이 아이가요. 여보, 고마워. 민우를 남겨줘서. 이 아이가 있어서 나는 살 수 있어. 이 아이 속에서 당신을 보면서
나는 계속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 도연은 묘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그 질문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우야,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서 올 수 없어. 하지만 항상 민우를 지켜보고 계셔. 하늘나라요? 응, 아주 멀고 아름다운 곳이야. 거기서 엄마는 민우가 행복한지 보고 계셔. 민우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라야, 민우가 엄마를 그리워해. 나도 당신이 보고 싶어. 매일같이. 그날 밤 도연은 민우를 재우며 미라가 쓴 성장 일기를 읽어줬습니다. 민우가 첫 미소를 보여줬을 때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대. 민우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엄마는 민우를 쫓아다니느라 바빴대. 그래도 너무 행복했대. 민우는 엄마 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자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라는 비록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아들을 사랑했고 남편을 사랑했고 가족과 함께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죠. 그녀가 돌잔치 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셋이 이렇게 있는 게 말도 안 되게 행복해.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비록 자신의 몸이 곧 멈출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행복했던 거죠. 도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미라가 왜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 왜 약을 먹지 않았는지를요.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과 함께 웃고 싶었던 거예요. 돌잔치를 완벽하게 치르고 아들의 첫 생일을 축복하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고통받으며 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요. 여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 그리고 고마워. 우리에게 그 마지막 행복한 순간을 선물해줘서. 도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이제 11살이 되었어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친구들을 잘 챙기는 따뜻한 아이였죠. 어느 날 학교에서 내 가족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오라는 숙제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 가족은 아빠와 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엄마입니다. 엄마는 내가 돌이었을 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엄마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빠가 보여주시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 엄마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보여주신 엄마의 일기에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웃었을 때, 울었을 때, 기어다녔을 때, 모든 순간을 엄마는 기록해 두셨습니다. 엄마는 나의 첫 생일 파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그날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안고 웃으셨고 말도 안 되게 행복하다고 하셨대요. 비록 엄마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만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하늘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둘이지만 항상 셋입니다. 엄마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선생님은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민우의 글을 읽어줬어요. 반 아이들도 모두 숙연해졌죠. 그날 저녁 민우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엄마 닮았어요? 도연은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많이 닮았지. 눈도 닮았고 웃는 모습도 닮았어. 그리고 마음씨도 닮았어.
엄마처럼 따뜻한 아이야. 그럼 나는 엄마의 일부네요? 그렇지. 너는 엄마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야.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미라의 웃음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미라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이 아이 속에서, 이 집안의 온기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요. 그날 밤 도연과 민우는 함께 미라의 영상을 봤습니다. 돌잔치 날에 그 영상을요. 우리 셋이 이렇게 있는 게 말도 안 되게 행복해. 화면 속 미라가 말했습니다. 민우와 도연은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엄마, 우리도 행복해요. 엄마가 없어서 슬프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 때문에요. 민우가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미라의 영상을 보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요. 미라는 비록 짧게 살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그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계속 이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웃고 있는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죠. 미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표정으로요. 우리도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고 함께 웃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요.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지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순간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미라처럼 그 사랑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건강도 소중히 여기세요. 미라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해요. 그래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전화하시고 안부를 물어보세요.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미라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